김준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김준혁입니다. 교수님, 예. 학기말이라 바쁘시죠? 아유, 뭐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뭐 이번 학기에 뭐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예. 하여튼 뭐 이제 뭐 조금 있다 예. 또 채점 이제 시작을 해야죠. 예, 예. 아이고, 학생들이 교수님 수업에 좀 많이, 학생들이 교수님 수업으로 인해서 역사를 보는 눈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아니, 오늘은 그 좀 특이한 이야기인데, 예. 그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콩카콜라라고 하는 이제 방송을 새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콩카콜라의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머지않아 이제 패망의 길로 가려고 예. 이 작전을 크게 세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예. 왜 제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 오늘 할 이야기 좀 다른 거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방 대자보도 복구해서 예. 그와 관련된 이제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고 예. 오늘은 사실은 이분이 홍카콜라라고 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왜 이 사람이 홍카콜라로 붙였을까? 예. 결국 이제 코카콜라 이름 이렇게 따면서 아마도 예전에 이제 뭐 사이다 발언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 자기는 사이다 대신에 코카콜라로 톡 쏘고 뭐 시원하게 하겠다. 이런 뭐 생각 때문에 붙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이다하고 이 코카콜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뭐가 다르냐면 맛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예. 수입된 역사가 다르고 이 코카콜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 전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홍준표하고 사실은 맞아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어떤 쇠퇴기가 온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코카콜라를 내세워서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막 휘두르려고 했던 미국 역시도 어떤 쇠퇴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콩카콜라를 내세운 것이 스스로가 이제 패망하는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을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역사적 안목과 해안이 있다면 이런 이름을 좀 안 쓸 텐데 제가 보니까 이 양반이 역사인식이 부족하고 또 역사적 지식도 부족해서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이 코카콜라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좀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 중에 미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코카콜라 연구를 좀 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뭐 제 전공이 이제 조선시대인데, 지금 미국사 연구자들이 한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차분하게 다시 좀 정리한 내용들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할까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음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퍼지게 된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어떤 요청으로 다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이제 코카콜라 맛에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전선이 확대될 때마다 그런 확대되는 지역에 이 코카콜라 공장을 이제 세워달라고 이제 요청을 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카콜라 공장들이 그 나라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나 무슨 뭐 어떤 계약 체결 이런 거 없이 미군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미군에 의해서 뭐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해방된 어떤 지역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코카콜라가 아주 좋은 음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리조나 하이웨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이 이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칼슨이 이제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코카콜라는 가장 훌륭한 미국의 외교 사절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한국으로다가. 이게 그러면 한국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거냐.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군사정권이 코카콜라를 갖다가 이 한국 사회에 보급시킨 이 장본인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코카콜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게 미군 PX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 물품을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이제 미제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미군 PX 물품으로 좀 들어왔는데 그걸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엄청 이게 좀 독특하고 신선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미제는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뭐 어려서도 막 저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또래 중에서도 분유 이런 거 분유 같은 거도 우리나라 분유 안 쓰고 꼭 남대문 시장 가갖고 미제 수입품 분유 사다가 이기는 애들 좀 있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최소 미제 먹여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도 역시 이제 미제를 어떤 대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말이죠. 너무나 이게 많이 수입이 아니 밀수로 인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60년대 이전에 뭐 우리나라 1년 GNP가 가령 이제 뭐 자료를 보니까 1960년도에 일반 회계 예산이 3,600억인데 그 중에 밀수로 들어온 물품을 사는 비용으로 65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쓰여졌다는 거죠. 예. 엄청나게 많이 쓰여졌는데 그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료가 이게 코카콜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 처음에 밀수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들 혹은 뭐 최고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먹는 이제 음료였던 거죠. 사치 음료가 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 글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1959년 10월에 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국정감사할 때 접대받은 음료가 이 코카콜라였다. 그리고 1960년 8월 20일 날 장면 총리가 이제 자신이 총리 인준받은 걸 이 축하하는 잔치에서 먹었던 음료가 이 코카콜라였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재미난 거는 이제 뭐 좀 슬프기도 하지만 1961년 5월 14일 날 5.16 일어나기 이틀 전 날인데 이 군부 세력들이 말이죠. 쿠데타 모의하면서 탁 앉아가지고 마신 음료가 코카콜라였던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코카콜라가 박정희 정권 탄생 전전날부터 이제 이들하고 이제 깊이 관여돼 있던 음료였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수품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코카콜라를 대표로 되는 이런 중요 사치품들 또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물품들을 특유의 판금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예 뭐 밀수든 뭐든 이거 팔다가 걸리면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예. 이게 언제 만들었느냐? 5.16 쿠데타 일어나기 2주 전인 1961년 5월 1일 날 이 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5.16이 바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5.16이 일어났는데 5.16이 일어나고 나서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긴 되는데 이제 이 군부 세력들도 자기네들이 뭐 국가 개혁이다 뭐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한 거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좀 하고 처음엔 단속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 지지받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망국에 가까운 사치한 기풍을 완전히 일수하겠다. 허영과 낭비에 들뜬 철없는 무리들을 이렇게 부질없는 버릇을 고치겠다. 이러면서 코카콜라 사먹는 사람들을 이제 막 이렇게 차단하기 시작하고 코카콜라를 판매 못하게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코카콜라를 판매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미국이 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예. 당연히.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신식민지 국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대한민국 땅에 미국이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 미국이 이게 보니까 5.16 쿠데타 일으켜갖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충성서약을 다 했는데, 이거 코카콜라 이거 팔지 못하게 만드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일본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한 거예요. 일본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그 미국의 뭐 심한 이야기 하자면 똘마니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는 원래 수출을 할 때 그 나라 자국의 이제 그 보틀 회사라고 해가지고 원료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그 제공을 하고 그 자기네가 준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코카콜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코카콜라 본사하고 계약했던 일본에 있는 회사가 그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하고 이제 그 계약을 이제 맺게 하는 거죠. 그 계약의 어떤 대상자가 이제 당시 두산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코카콜라에 만드는 이 회사가 LG 생활화학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두산이 이제 넘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특판 금지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판매가 금지돼 있는 건데 사치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카콜라가 완전히 대중화된 음료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그 뭐라고 할까 판매가 금지된 사치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지금 사이다 이야기했는데 사이다 만드는 회사들이 자체적인 청량음료 회사가 우리나라에 100개가 이제 더 만들어졌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칠성 사이다를 포함해서. 그렇죠. 예. 칠성 사이다. 그 칠성 사이다가 이제 당시 이제 업체가 좀 달랐어요. 달랐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사이다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코카콜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이 5.16 군사쿠데타 세력들이 예. 이 사치품을 갖다가 못 판매하겠다. 아예 제조도 못하게 하고 판매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을 갖다 계승했는데 이걸 갖다 코카콜라를 미국의 압력 때문에 허가를 해준다면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이 코카콜라가 이제 두산에서 일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100% 내수는 아예 하지 않고 분납하고 수출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964년도에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예. 우리가 그 뭐 공장도 제대로 없이 원료 갖고 와갖고 막 병도 제대로 없이 막 만들어내는데 예.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건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코카콜라 병을 갖다가 이걸 그 처치곤란이었던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병을 회수해서 재활용 처리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병들을 갖다가 거꾸로 우리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써먹은 병들을 회수해가지고 그걸 다 닦아가지고 그거 안에다 콜라를 넣고 병마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명분 자체는 수출용으로 이렇게 하고 군납으로 하는데 당시 군납을 해봐야 다 손해예요. 손해인데 두산이 군납으로 하는 거 손해 나더라도 우리는 군납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정부가 수출 허가가 된 것을 갖다가 풀어주면서 코카콜라가 이제 그때부터 국내 이제 시판이 되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당시 군부 세력들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코카콜라를 한 거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당시 경제기업은 공무원들이 상공부하고 원가 계산도 잘못하고 예.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잘못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전자죠, 전자. 미국 압박. 예. 이거는 뭐 철저하게 미국의 압박과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실제로 어떤 그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이것 별도로 당시에 그래서 이들이 코카콜라의 회사를 허용을 해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여 개 이상의 청량음료 회사들이 롯데칠성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으로
미국이 원하는 그 음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의 그 자생적으로 성장하던 기업들을 죽이는 일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애국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예. 결국은 당시 코카콜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상당한 기업들이 이제 붕괴가 됐고 또 사치품이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이런 이제 단계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카콜라가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음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으로 들어온 출발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도 않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또 한국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괜히 코카콜라 많이 마신 사람 그 건강만 나빠지고. 뭐 옛날에 뭐 실험도 이 같은 경우 예. 이렇게 코카콜라 오래 담아두면 이가 막 썩 생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뭐 마모가 되고 사라지고 뭐 안 좋은 일들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뭐 코카콜라가 일시적으로 먹기에는 맛은 있지만 그렇게 그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 코카콜라 회사를 뭐 비하하거나 이들의 어떤 뭐 그 경제 활동을 막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 코카콜라의 어떤 도입 과정들 그런 도입 과정들이 실제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들이다. 결국은 이것을 허용해 준 사람들이 박정희 군사 쿠데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허용해 준 미국의 대표적인 제국주의 물품, 제국주의 홍보 물품이었던 코카콜라를 우리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께서 홍카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다. 이 한마디로 이제 이게 그 본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그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시원하게, 청량하게 다가갈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홍카콜라라는 그런 네이밍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뭐 오늘 보니까 그 조회수가 60만 조회가 더 되고 아이고 대박 났네. 예. 그 벌써 자기한테 가입한 그 이 구독자가 지금 벌써 10만 가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한 달 안에 구독자를 100만으로 하고 일일 조회수를 1000만으로 해서 삐뚤어진 언론을 바로잡고 정권 교체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뭐 글쎄 황당하죠, 그죠? 지금 뭐 저 자유한국당 거기서 나온 이야기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3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 바로 제명시키겠다. 본인도 창피한 거야. 내가 보니까. 아니 뭐 체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 게 김평일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 나오면서 북한한테 또 돈 주려고 간 거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 비상식적인 인물들,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나 이 홍준표, 홍카콜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방송인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김 박사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되는 건가요? 이거? 아이,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니, 홍준표가 왜 제 경쟁자입니까? 홍준표의 경쟁자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홍준표 대표가 홍카콜라 TV로 다시 대중 앞에 섰는데, 제가 말이죠. 교수님 그 출마도 해봤는데, 사람들에게 그 희화화된 존재로 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그 정치인이 그렇게, 뭐, 당장 대중의 그 인기를 모을 수 있을진 몰라도,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진 몰라도, 그 어떤 한국적 정서에서 진지함, 진중함, 이것을 상실하는 순간, 이건 뭐, 설 자리가 없어요. 이건 뭐 마치 그 코카콜라와도 마찬가지다. 마실 땐 시원한데 나중에 더 갈증이 심화되고 그렇죠. 또 물을 찾게 되고요. 이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홍카콜라 대신에 홍맹물 TV 이게 어떨까? 맹물이 더 나아요. 예.
제가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과거 역사에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와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면밀히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이걸 우리가 이제 온고지신, 뭐 계지술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 속에서 어떤 민중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패망으로 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것이 자랑인 양 계승을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패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굳이 원래 주제가 아닌 코카콜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코카콜라의 역사를 또 돌아보면서 코카콜라와 한국이 또 어떤 연을 맺었는지 오늘 교수님 시간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예. 자, 김준혁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